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이번 첫째 주 마무리는 저희 운수대통팀의 박재환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멘토님께서 이번 주도 불주사 포착된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매일매일 수익으로 채워주셨는데요. 운수대통팀의 마스코트이자 시그니처인 불주사를 따라가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수익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종목 시황 얘기와 종목 리뷰 들어보고요. 또 저희가 미리 담아오신 종목의 기업적 분석, 개장과 동시에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1% 넘는 낙폭을 보였던 우리 증시, 어제는 외국인의 강한 사자세에 양지수 빨간불로 마쳤습니다. 대만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TSMC의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며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오르자 코스피는 1.3%가량 올라서 274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 강세에 비해서는 상승분을 꽤 반납하기는 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880선으로 복귀하면서 사흘 만에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2만 1000명으로 직전주보다 9,000명 증가했습니다. 다만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 국제 유가 상승세와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에 장 막판 급격히 낙폭을 키웠는데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연내 금리 인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떨어졌는데요. 특히 다우지수가 1년여 만에 가장 큰 내림세를 보이면서 나흘 연속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박재환 멘토님이 리뷰 도와주실 밀주사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은 저희 3월 5일 일진전기. 자, 일진전기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종목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또다시 고점을 높여갔고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오늘 장 더욱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미 일진전기로 한 달 안 되는 기간 동안 95%의 상승률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얘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주 종목들 이 지노믹 트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당일과 다음 날 목표가를 뚫어냈었던 종목이죠. 이 지노믹 트리로 멘토님이 상한가 잡아내는 남자, 상남자 등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3월 28일 GNC 에너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갈 텐데요. 5거래일 만에 40% 넘는 큰 수익을 가져다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의 자세한 불주사 얘기와 오늘의 밀키트 종목 얘기 자리 옮겨서 멘토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5일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또 이번 4월 첫째 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계좌에 심어놓은 종목들에 저희가 햇볕과 양분을 제공하면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의 투자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운수대통 박자한 멘토님과 함께 한 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멘토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또 기분 좋은 금요일이니까 시청자분들께 좀 주말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까지 다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수대통 팀의 기술적 분석을 맡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차트로 대변한다. 운수대통 팀의 박재환 멘토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불주사가 형성된 이 종목들 포착해서 가져왔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금요일 한번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 저희 장 초반 20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방송 끝까지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장 마감까지 흐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박자 멘토님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입장 방법은 문자와 QR코드 두 가지 열려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에 샵 3989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은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손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직접 입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님들의 라이브 방송은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이외에 더욱더 다양한 투자 정보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운수대통 박재환 검색하시거나 팍스탁 채널 3글자 검색하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놓으시면 여기서 또 저희 방송에서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멘토님 우선은 어제 우리 국내 시장 그리고 밤사이 뉴욕 증시 정리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시장 좀 결과만 봤을 때는 양지수 빨간불로 맞췄는데 또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지 시장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좀 눈에 띄었던 점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강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이 좀 더 좋았었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멘토님 보시기에 어제 시장은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일 이 국내 증시는 이 국채금리 하락과 이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로 인해서 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좀 아쉽게도 지수는 올라갔지만 이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시가총액, 이 상해 종목들 이 강세에 따라서 이 코스피 지수 아시다시피 1% 넘게 상승해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코스닥 시장도 한번 잠깐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이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가 조금 하락하면서 좀 코스피에 비해서 좀 지수가 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 조금 이 전일 국내 증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대만에서 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 TSMC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며 이 메모리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이 분석과 이 미국에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했고 이 삼성전자 1분기 이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생기며 이탈했던 이 외국인의 자금이 다시 한 번 더 이 반도체 업종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 코스피 지수를 결국에는 상승으로 견인을 했다.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는 1.43%, SK하이닉스는 이 5% 가까운 이 4.91%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이 두 개의 종목이 이제 우리 증시를 조금 견인하지 않았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단독 무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과 이 기관의 이 가치주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이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이러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조금 아쉽게도 이 상승분을 결국에는
반납을 하면서 지금 이 코스피 비해서는 조금 약세하는 좀 아쉽게도 조금 상승을 많이 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국내 증시도 대응을 해봐야 하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이 미증시 설명하면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 아나운서님한테 미증시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 한번 들어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멘토님이 어제 국내 시장 분석을 도와주셨고요. 저희가 말씀해주신 대로 간밤 미증시까지 봐야지 우리 시장의 방향성 조금 더 뚜렷하게 잡힐 수가 있겠죠. 어제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강하게 끌어올린 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또 실적 시즌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매출 같은 경우에는 71조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역시나 6조 6천억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으로 반영이 될지 개장까지 멘토님과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미증시 얘기까지 조금 더 이어가 보면은 우선은 간밤 뉴욕 증시는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에 좀 찬물을 크게 끼얹었어요. 약간 아이스버킷 챌린지 느낌이 나기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1% 넘게 강한 낙폭으로 맞췄는데 사실 출발은 좋았어요. 한 반 정도 넘어갈 때까지도 좋았는데 네. 막판 급격히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변동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뉴욕 증시는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아나운서님이 이유를 다 말해주시고 저한테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봐 주시네요. 이 전일 미증시는 연준의 관계자들의 이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고 또 거기에 이어서 이 중동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지속된다는 이유로 결국에 이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패드 당국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이것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카시카리 걔가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횡보하면은 이 금리 인하가 정말 필요할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했으면서 이때까지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한 게 아니라 횡보를 했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좀 올해 이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러한 우려가 생기면서 좀 투자 심리가 좀 급격하게 좀 위축되는, 좀 냉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동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좀 증시에 이 부담으로 작용이 됐는데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이란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목을 하면서 얘네가 뭐라 했냐면은 이 강한 보복을 말을 했어요. 너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이렇게 좀 강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도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는 현재 전쟁 중에 있다. 예비군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중동에 대한 이 긴장감이 더욱더 커지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쉽게 끝나지 않고 좀 지속될 거라는 이러한 좀 우려 속에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증시 이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종목이 빠지니까 지수들이 빠졌겠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이 파운드리 이 부진한 이 파운드리 실적을 발표하면서 인텔이 하락을 했었죠. 근데 연이어서 어제도 아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 엔비디아나 이 AMD, 이 브로드컴 같은 이 반도체 종목들, 이 반도체 주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마존, 이 알파벳, 애플,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대형 기술주들도 아쉽게도 이 대부분 하락을 했지만 이 테슬라랑 이 메타는 1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공개하면서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하는 좀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국내 증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좀
하는 말들이 많이 어렵다고 이해가 안 가신다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좀 쉽게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토트넘, 이 축구 하면 토트넘 구단이 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을 해서 이 구단 가치를 끌어올린 것처럼 이 핵심 사업의 가치를 키우는 이 투자의 힘을 쏟고 있는 이 기업들의 투자를 하면서 우리는 이 변동성 대비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근데 누구랑? 바로 우리 운수대통 멘토들이랑 함께 해야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일 미증시 분석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 우선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연준 위원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이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조금 더 한번 경계 심리를 이끌어낸 게 아닌가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저희가 대응해야 될 방법으로는 손흥민 선수를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좀 핵심 사업의 가치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좀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 찾아낸다면은 시장이 조금 이렇게 힘들 수 있지만 저희는 개별 종목들로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멘토님이 우리 운수대통 멘토님들과 함께 한다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불주사 종목들로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종목의 리뷰 먼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세 종목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멘토님 오늘 특별히 식목일이니까 나무 얘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3월 26일 종목이었던 지노믹 트리입니다. 자, 지금 7거래일가량 동안에 15%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당일과 그 다음날 목표가 도달하고요. 사실 그저께였죠. 네. 수요일 멘토님은 오늘 그날 방송치를 안 하셨지만 종목은 상한가를 그쵸. 기록하면서 멘토님은 상남자로 만들어준 종목이에요. 자, 지노믹 트리 리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노믹 트리는 저를 매우 강하게 이 상한가를 잡는 남자, 이 상남자로 만들어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노믹 트리 제가 가져왔을 이 당시에 이 대장암 진단 키트죠. 이 얼리텍 C가 이 게임 체인저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이 생각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아무리 기업이 좋더라도 이 불주사가 없으면은 이렇게 상승할 수 없다. 근데 지노믹 트리는 불주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노믹 트리 과연 어떠한 불주사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하게 된다면은 이 지노믹 트리는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이 장대 양봉, 이전에 있었던 이 거래량들을 다 돌파해주는 굉장히 좋은 거래량과 함께 이 불주사 캔들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 불주사 캔들에 있는 이 거래량,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138만 주라는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를 우리가 이 거래대금으로 한번 이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자면은 이 316억 원의 이 거래대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 지노믹 트리의 시가총액 대비 한 10% 조금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제가 왜 공략을 했느냐? 바로 이 불주사 이후에 이 단기적으로 이 단봉으로 짧게 3중 바닥을 다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략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어서 설명해 드릴 거고, 우리 그 전에 지노믹 트리 이 불주사 이전에는 과연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설명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노믹 트리 이 고가에서부터 하락을 해서 이 박스권 장세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이 박스권 장세를 이 돌파해서 다시 한번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쉽게도 이 상승폭을 그대로 이렇게 반납을 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지노믹 트리가 이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제는 나는 상승을 할 거야 라는 신호를 조금씩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이 불주사가 포착이 되었다. 그런데 이 불주사 이후에 이 3중 바닥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설명 지금 말고 이따 가서 또 확대해서 해드릴게요. 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노믹 트리는 이 3중 바닥 이후에 저희가 이 시초가를 공략을 했는데 그 당일날에 바로 이렇게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혹시 아직 대응하지 못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으실까봐 이 지노믹 트리가 정말 기특하게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중 바닥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단봉으로 이 삼중 바닥을 다졌는데 이 양봉이 나와주고 이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음봉이 나왔을 때는 조금 위험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이 다음 거래일 날에 이 음봉이 나와서 이 5일선을 이탈하거나 조금 빠졌으면은 지노믹트리는 건들면 안 된다. 한 번 좀 더 길게 횡보할 수 있는 좀 밑으로 하방으로 60일선까지 열려 있는 굉장히 좀 위험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음봉이 아닌 음봉이 나왔었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위로 말아 올린 이렇게 양봉을 형성을 하면서 이 종가 5일선 위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노믹트리 조정을 받아도 결국에는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와서 자기 제자리로 돌아가네. 그렇다면 우리 운수대통팀이 이 지노믹트리를 공략을 했을 때 하락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겠다. 데미지가 많이 없는 선에서 이 손절을 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위로 이 상방으로는 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노믹트리를 공략을 했는데 이렇게 당일 수익을 이렇게 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지노믹트리 그 이후에 이렇게 두 번의 기회를 준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하듯이 이렇게 음봉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 60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바로 이렇게 양봉으로 이 반등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반등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60일선까지 깨고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이 60일선을 깨고 내려갔으면은 저는 이 손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저의 이 대응 영역이라고 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노믹트리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예상치 못한 이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면서 바로 저를 이 상한가를 잡는 남자, 이 상남자로 만들어준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노믹트리 다음 화면을 보게 된다면은 이 상한가 불주사 이후 상한가를 만드는 불주사 이후 음봉으로 한 번 더 이 상승에 대한 이 차익 실현 매물 이 조정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고가 5일선을 이탈하긴 했지만 이 11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노믹트리도 한번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자면은 2023년 12월 이후에 없었던 이 거래량에 동반된 불주사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에서 나와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타점을 잡아서 제가 한번 이 밀키트에 또 갖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노믹트리의 리뷰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화요일 종목이었던 지노믹트리 얘기 들어봤습니다. 당일과 그 당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날까지 목표가 위로 올라가면서 두 번의 매도기에 충분히 제공했던 친절한 종목인데요. 이후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가 했더니 이번 주 수요일 그저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멘토님을 상남자, 상한가 잡아주는 남자로 만들어준 종목입니다. 어제는 조금 이 전날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음봉 형태 마무리가 됐지만 여전히 11선 지지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력한 역대급 거래량 들어온 지노믹트리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3월 28일 지난주 목요일 종목이었던 GNC 에너지입니다. 자, 이름이 마음에 든다고 했더니 정말로 상승 에너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5거래일 만에 40%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사실 멘토님 소개해 주신 당일에 2차 목표가로 6,400원에 설정해 주셨는데 그날 6,600원 고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이 종목의 차트상 설명을 해주실 때 멘토님이 양음량 패턴이 발견됐다라고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자세한 이 GNC 에너지의 불주사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GNC 에너지 이름처럼 에너지를 좀 많이 받아서 빠르게 상승한 종목이다. 그런데 어떻게 공략했냐? 바로 불주사. 이 불주사를 포착했기 때문에 공략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GNC 에너지는 과연 어떠한 불주사가 나왔을까?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바닥권에서부터 시작된 이때까지 없었던 거래량을 동반한 이 윗꼬리를 단 이 장대 양봉 불주사 캔들을 형성을 했습니다. 여기 거래량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은 719만 주라는 이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으며 이것을 우리가 거래대금으로 대략적으로 추산해 본다면은 이 412억 원의 거래대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이는 무려 이 GNC 에너지의 시가총액 대비 44%라는 이 거래대금이 하루 만에 유입이 되었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흔적이라고, 상승의 흔적이라고, 이것만 따라가면 된다고. 제발 네. 좀 같이 따라가자고. 왜 안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GNC 에너지 이 흔적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GNC 에너지 불주사 이전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주가가 사실 뭐 그렇게 재밌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을 한번 확대해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이탈했던 61선을 다시 한번 더 이 돌파해서 안착을 해주며 이 고점을 높여가다가 이때까지 없었던 거래량을 동반한 이 불주사 캔들을 형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수해통팀이 이 공략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불주사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음봉으로 하루 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음봉으로 이렇게 하루 조정을 받은 날에 저희가 이 공략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다음 거래일 날에 상승을 해주면서 이 5,950원 그리고 이 6,400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둘 다 달성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GNC 에너지 이렇게 양 패턴이 나오고 또 음봉이 나왔어요. 좀 양봉으로 계속 올라가주면 좋았을 텐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면서 정말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패턴들이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고점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불주사 이후 시초가로 이렇게 진입을 한 이후에 이렇게 7,940원까지 상승을 해주는 굉장히 빠른 상승 탄력을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GNC 에너지 리뷰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목요일 종목이었던 GNC 에너지의 불주사 얘기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당일에 2차 목표가 넘어서 초과 상승분이 나왔었고요. 5거래일 만에 40%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44%의 거래대금 하루 만에 유입이 됐기 때문에 멘토님이 강력한 불주사를 발견하고 하루 정도 눌림 승목이 나왔을 때 공략을 도와주셨더니 그 불주사 공략 당일부터 정말 무서운 상승 에너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죠.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도 이 GNC 에너지처럼 강력한 불주사 품고 있을 종목인 것 같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이 남아있는데 이 종목은 또 저희 불주사의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멘토님 3월 5일에 소개해 주셨던 일진전기. 저희가 사실 오늘이 이제 4월 5일이고 어제 종가 기준 95%, 어제 고가 기준 95% 상승이니까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우선은 95% 그리고 쉬지 않고 쭉 올라간 걸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더욱더 무서운 점이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또 오르면서 사실 그 분량까지 챙기면은 세 자릿수 수익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뭐 새남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네, 오늘 장에서 이 일진전기 다시 한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제도 52주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멘토님 일진전기 어떻게 포착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각인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들 일진전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상승을 해서 사실상 이제 수익률이 세 자릿수인데 이 정도면 사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듯이 전기가 아니라 이제는 번개가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일진전기는 어떠한 불주사가 나왔느냐? 바로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바닥권에서 정확히 바닥권에서 이 윗꼬리를 단 장대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여기에 이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 540만 주의 거래량, 646억 원의 이 거래 대금, 일진전기 시가총액 대비 11%의 이
거래 대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저한테 어떤 사람이 이것도 불주사 아니야? 여기도 불주사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바닥권이 아니다. 이게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불주사의 조건, 제가 자주 설명드렸죠. 이 바닥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불주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진전기 사실 이 좀 기술적 분석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일진전기 사실 이런 불주사가 나왔지만은 이 고점과 이 저점을 낮춰서 계속 내려가는 사실 좀 하락 추세였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아닌 이러한 하락 추세에서 이러한 이 불주사를 뽑아낸 건데 이 불주사의 윗꼬리도 이렇게 우리가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게 된다면 이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일진전기 하락 추세인데 조금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100% 수익을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하락 추세였던 일진전기 저희가 이 불주사 포착을 하고 제가 이 시초가 이 날에 진입을 해서 공략을 했었다. 그런데 일진전기가 정말 쉴 새 없이 이렇게 무섭게 좀 상승을 했는데 제가 저번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일진전기 사실 좀 양심적으로 이 15,000원까지는 제가 좀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이후부터는 사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의 영역이 아닌 이 주가를 움직이는 그 누군가 이 큰 손들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좀 솔직하게 이 허황된 수익이 아닌 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이 현실적이게 말씀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진전기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좀 많이 상승을 해줬는데 이렇게 많이 상승할 줄 알았더라면은 저도 이 수익을 다 내 거야 라고 말할 걸 좀 후회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15,000원까지가 저의 이 대응 영역이라고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승할 줄 알았던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상승할 줄 알았던 사람이 여기 만약에 알았다고 만약에 이 수익을 다 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는 좀 뻔뻔한 사람이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진전기의 리뷰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멘토님 너무 솔직하고 겸손하게 15,000원 선 이상은 대응 범위를 벗어난 상승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이 일진전기 정말 불주사 3가지 조건을 다 갖췄더니 한 달 기간 동안에 100%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이 불주사 주사 바늘의 효과는 뚜렷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 52주 신고가 또다시 경신을 했고요. 저희가 누적 95.74% 수익으로 한 달 마무리한 줄 알았더니 시간을 거래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한 달 안 되는 시간 만에 3자릿수 수익률을 안겨둔 불주사계의 레전드 일진전기가 아닌 일진번개의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 다 놓치신 분들 아쉬워할 게 아니라 오늘 또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불주사 종목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이죠. 방송이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장중 흐름 따라가시고 다음 주에도 그리고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우리 운수대통팀과 함께하면서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생방송 중에만 열어두는 오픈 채팅방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에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해서 입장하실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는 오늘 금요일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개장 상황 살펴보고 또 오늘 준비해 주신 밀키트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금요일 현재 시간 9시 2분 4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우선 간밤 뉴욕 증시 강한 하락의 여파로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3% 내림세 보이면서 지수는 2716선까지 밀려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1%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73.54선에서 오늘 금요일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의 400억 넘는 팔자세가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팔자 보였던 외국인은 200억 정도 담아가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현재 시장 가장 강한 상승 테마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는 전선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전선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들 일제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의 상승세라든지 앞으로 인공지능 시장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테마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늘 장 대장주는 대원전선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 기록했었고요. 오늘 장에서도 23% 정도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대한전선 같은 종목들도 강세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LPG 관련주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안 심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오늘 장 14% 가까운 급등 나타나고 있고요. 흥구석유도 10% 두 자릿수 오름세로 오늘 금요일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 시장 우선은 지수 앞서보다는 낙폭을 약간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시장에서 또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멘토님이 오늘 준비해주신 불주사 맞은 밀키트 종목은 화면으로 참여 방법 한번 확인하고 돌아와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시장 지수가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가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시장의 지수와 상관없이 불주사만 믿고 간다면은 든든한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번 주 마무리 또 기분 좋게 도와줄 불주사 종목 멘토님이 밀키트에 담아오셨다고 합니다. 멘토님 우선 종목명은 더구전자입니다. 네. 더구전자 사실 좀 낯익으신 분들은 애플을 사랑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 명인데 우리 더구전자에서 또 불주사가 발견된 것 같은데 우선 이전에 저희 기업 분석 얘기 먼저 들어봐야겠죠. 더구전자 우선은 전자 쪽일 것 같은데 어떤 걸 만들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더구전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알 거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애플을 쓰는데 저는 어제 알았습니다. 일단 이 더구전자는 네. 이 자동차 이 전장 부품 그리고 이 모바일 카메라용 이 카메라용 모듈을 모듈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더구전자 왜 가져왔을까 했을 때 아나운서님이 힌트를 다 주셨어요. 벌써 이 애플 관련됐습니다. 애플만 보고 가면 되나요? 그쵸. 이 애플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 애플 이 자동차 이 네. 애플카를 접고 이제 가정용 로봇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애플이 이 애플카를 개발을 하고 있을 때 이 자율주행 기술에 엄청난 거금을 투자했었는데 중단을 하면서 이제는 이 AI와 이 로보틱스로 투자 방향을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애플의 이 프로젝트는 아이폰, 아이패드
이러한 휴대용 전자기기가 아닌 이 외에 신제품으로는 이 가정용 로봇이 그 자리를 앞으로는 대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멘토님, 그러면은 애플이 사실 애플카 자율주행 기술에 좀 거금을 들였다고 하면은 네. 거기에 돈을 다 써서 로봇 투자에 돈이 없을 거 아닌가요? 애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업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모든 종목들을 합쳐도 이 애플 시가총액의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애플한테 까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애플은 다 생각이 있나 봐요. 그렇죠. 얘네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율주행 기술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 부어서 개발을 했는데 중단을 했다. 애플이 그러면은 왜 중단을 했을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중단이 됐겠죠. 근데 그 투자했던 자율주행 기술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근데 그 기술을 애플이 가정용 로봇에다가 그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율주행 하면은 뭐가 필요할까? 바로 이 사물을 인식하고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카메라가 필요를 하죠. 그렇죠. 카메라가 필요한데 사실 이 가정용 로봇이잖아요. 가정용 로봇이기 때문에 이 공장이나 뭐 창고처럼 이 구조가 일정하지 않는 말 그대로 이 가정용이잖아요. 그대로 집이기 때문에. 근데 집에는 또 변수가 있죠. 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도 있고, 뭐 집마다 구조가 다 다르고, 뭐 일주일마다 가구 배치를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 인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매우 고성능의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더구전자, 제가 말했죠. 카메라 모듈 사업도 한다고. 근데 카메라 모듈 사업하면은 사실 이 덕우전자 말고도 많은데 왜 덕우전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덕우전자는 사실 과거에 아시죠? 이 애플 비전 고글 이거. 비전 프로. 네, 맞죠. 맞습니다.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났어가지고 애플 이 비전 프로를 개발했을 때도 카메라 부품을 애플한테 이미 공급한 그러한 과거가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애플이 이 덕우전자를 유심히 지켜보고 얘네 비전 프로 했을 때도 우리한테 공급을 해줬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네, 생각보다 좋았네, 그리고 그 비전 프로가 심지어 잘 팔렸어요. 그리고 평가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이 그 로봇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담당할 그 카메라를 이 덕우전자한테 맡긴다라는 그러한 이슈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이 공식적으로 덕우전자를 협력사로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덕우전자는 앞으로 이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애플을 떠나서 이 로봇 디바이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카메라는 사실 필수 요소입니다. 핸드폰 카메라 모듈 다 필수 요소인데 왜 카메라가 필수 요소냐? 제가 설명해드렸죠. 이 사물이나 뭐 사람이나 다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요소인데, 이 말 그대로 로봇 디바이스의 카메라는 이 사람의 눈 역할을 한다. 눈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으면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애플이 이 거금을 들여서 이 개발을 했던 이 자율주행 시스템도 이 덕우전자의 이 카메라 모듈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냥 덕우전자의 카메라 없이 이 자율주행 시스템 그냥 갖다 넣으면은 이렇게 눈 가리고 걸어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덕우전자의 카메라 모듈은 이 애플의 자율주행 로봇에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꼭 필수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덕우전자 이렇게 제가 이 기업 설명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불주사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덕우전자는 과연 어떠한 불주사가 이 포착이 되었을까? 바로 이 바닥권이죠. 누가 봐도 바닥권이죠. 이 저가 7,280원에서부터 이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 이전에 있었던 이 거래량을 동반한 이 불주사 캔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은 643만 주라는 이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으며, 이를 우리가 이 거래대금으로 한번 바꿔보자면은 이 553만 주라는 이 거래대금이 유입이 되었는데, 이는
무려 이 더구전자의 시가총액 대비 40% 달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 이 하루아침에 유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더구전자가 이전에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더구전자가 좀 특성이 이 테마주처럼 좀 애플의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애플이 뭐 이번에 뭐 한 게 없잖아요. 뭐 제품을 낸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비전 프로 때 잠깐 주목을 받았다가 지금 다시 하락을 해서 이 새로운 바닥권을 형성을 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고점과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불주사 캔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더구전자를 공략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은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이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바닥권에서부터 만들어진 이 바닥권 다음날 생긴 이 소폭의 이 갭상승 했던 이 윗꼬리가 아주 길게 달린 이 양봉이 보이실 겁니다. 이 거래량이 동반된 이것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이 윗꼬리는 말 그대로 이 더구전자의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었다라는 흔적이죠. 네. 그런데 이 꼬리가 달렸다라는 것은 올라갔지만 아쉽게도 그 매수 물량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매도세를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은 누굴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주가를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는 이 더구전자를 이때 한번 바닥권이잖아요.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바닥권에서 한번 이 더구전자를 담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담았는데 당연히 이때까지 많이 물려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가 될 것이고, 이 주가를 담았던 그 누군가도 이렇게 계속 상승한 상태로 더구전자를 유지한다면은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거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덜어내려고 이러한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또 짧게 단봉으로 3중 바닥을 한번 다진 모습이 확인이 될 건데, 사실 이때는 이 거래량이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거래량인데 이렇게 한번 들고서 내렸다가 너무 뜨거운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이 3거래일 동안은 쉬어간다. 남들을 몰래 움직이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쉬어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 이 종가 5일선과 이 고가 5일선을 다 돌파해주는 굉장한 불주사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운수예통팀이 이 더구전자를 공략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더구전자의 분석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멘토님 설명해주신 더구전자의 기업 분석 내용 먼저 정리 한번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부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더구전자를 지켜볼 때 애플과 빼놓을 수가 없는 관계일 것 같습니다. 애플이 애플카의 자율주행 기술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는데 이것을 접고 가정용 로봇으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 가정용 로봇 역시 굉장히 많은 카메라를 필요로 하고 있겠죠. 여기에 비전 프로 출시된 이후로 굉장히 글로벌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12개나 탑재되는데 이 애플의 카메라 모듈 납품하고 있는 더구전자를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애플의 승승장구와 함께 더구전자가 따라갈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제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온 정말 강력한 바닥권 불주사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멘토님이 오늘 더구전자를 시청자분들께 얼른 알려드리려고 포장해 오셨다고 합니다. 가격 전략 얘기까지 빠르게 들어봐야겠는데요. 우선 오늘장 이 어제 불주사 몸통 밑부분에서 8,560원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역시나 어제 종가 부근 비슷하게 출발하는 모습인데, 멘토님 저희가 시간이 짧게 남았기 때문에 이 더구전자 가격 전략 얘기 짧게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더구전자 이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가에서부터 하락해서
이 저가를 한번 찍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선 그어보면은 이 고점과 저점 이렇게 같이 높여 나가고 있다고.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매수 타점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목표가 어디로 잡아볼까? 우리 목표가 8,870원. 일단 5%만 소소하게 수익 실현하고 나온다. 제공량을 위해서는 한번 추가적인 자리를 잡고 제공량을 충분히 해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5%만 먹고 나오기 위해서 이 8,870원의 이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두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전략 대응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이 QR 찍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추가적인 전략 대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구전자 이렇게 전략 대응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과 더구전자의 가격 전략 얘기까지 짧게 우선은 5%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해보자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지금 1분가량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혹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멘토님 오늘 준비해 주신 밀키트 종목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더구전자, 카메라 모듈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역시나 어제장 시총 대비 40% 금액이 들어온 강력한 불주사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주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또 봄 내음 가득 맡으면서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